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대전협과 로펌고우가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부당한 의료소송에 휘말린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응급상황과 일반 상황에 대한 차이에 관련된 것인데요. 대전협의 이승우 회장님과 로펌고우의 김대호 의사이자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저희가 전공의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전공의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구속되면서 소송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법률로 보호되고 있지 못해서 전공의들이 아무것도 저희가 전공의협회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정말 알찬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응급인 경우, 그러니까 정말 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로펌고우와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로펌고우가 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3년 전에 의전원을 졸업을 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해서 제 동기들이 지금 현재 정상적인 레지던트 2년차에서 3년차에 올라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 디펜스만 생각을 하는 면이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레지던트들을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대전협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흔쾌히 대전협과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해서 조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공의들이 아무래도 급하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궁금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전공의들이 정말로 접근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응급이고 어떤 경우는 그냥 조금 시간을 갖고 접근해도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먼저 그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부터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률 문제에 닥치게 됐을 경우에 제일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났을 때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왜 그렇게 많이 고민했을까? 그 기간 동안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지출했을까? 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 잘 모르는 그 정보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 부족이 또 과잉돼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비응급적인 상황일 때는 정보를 재빨리 캐치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실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고요. 응급하지 않고 시간이 앞으로도 2년, 3년이 남아서 동안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런 기회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내가 그 다음 환자들을 위해서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구분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제가 상담을 하더라도 응급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에너지를 세이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거니까 대응을 하시면은 된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고, 응급 상황이면은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급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경각심을 지금 큰일 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구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전협과 처음 회의를 할 때도 응급한 상황과 아닌 상황을 마치 환자처럼 꼭 구분을 하자, 그런 기준을 레지던트들에게 명확하게 인턴들에게 알려주자 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가 응급인 거죠? 예, 응급이란 상황은 법률적으로 응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기준이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뭐냐면 법이라는 건 기한을 정해진 경우들이 있어요. 어떠한 절차에는 절차가 무한히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놓는데 법으로 정한 기한을 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경우, 그건 당연히 응급일 거고요.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경우예요. 이걸 지나고 나서 나중에 회복할 수 있지. 그 대표적인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이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을 갖다가 응급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경찰이나 검찰한테 형사가 절차도 같이 개시가 되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이거는 초응급이에요. 그때 이미 가서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고 오면 나중에 그걸 부인하거나 고치기가 어려워요. 법적으로는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또 의사들이 다들 똑똑하고 검색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해요. 검색하고 나와 보니까 전문 법칙이라는 법칙 때문에 법정에서 내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대. 이걸 어떻게, 법조인들도 어려운 용어인데 그렇게 해요. 하지만 실무상 전문 법칙 부인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자기가 처음 진술할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면 결과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도 얘 나쁜 애, 얘 거짓말해, 난 속기 싫어. 왜냐하면 경찰, 검찰은 누구한테 속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려는 애로 간주하고서는 수사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조사서부터 반드시 변호사 입회해에 들어가거나 적어도 자료를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환 연락이 왔을 때가 최고 응급입니다. 그걸 갔다 오고 나중에 얘기하지 그래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법정 기한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민사에서 소송이 오게 되면은 옆에 붙어옵니다.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식 소장이라고 하면은 30일 내에 답변서 안 하고 60일, 90일 내에 내도 상관없어요. 이건 훈시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소장이 아니라 이상한 게 날라올 수가 있어요. 지급 명령. 그러면서 그 밑에 2주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 작은 글씨로 붙어요. 그런 거는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그게 판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무슨 트러블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날렸다. 확인을 해요. 소장이다. 그건 아직 비응급이에요. 응급이 아니에요. 지급 명령이다. 응급이에요. 빨리 이 일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소송에 들어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민사건, 형사건 판결 나오면은 민사일 경우에는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 형사일 경우에는 내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니까 판결서를 따로 송달할 필요가 없어요. 판결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 항소기간이라는 법정기한을 꼭 지켜야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1심 민사소송 중간에서 판사님이 화해 권고 결정이나 강제 조정 결정이라는 걸 낼 수 있어요. 거기 밑에도 붙어요. 14일 이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걸 법정 기한 중에서도 불변기한이라고 하거든요. 변치 않는 기간.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이 기간들이 초응급 기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급인데 2주 기간인데 13일 남았대, 내일이 기한 만료인데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간들이 있을 때는 그걸 받자마자 자기가 의식을 해야지 돼요. 달력에 2주 뒤에 체크해 놓더라도 사람이 무뎌져요. 받았을 때는 심장이 철렁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받자마자 연락을 해야 되는 응급기간이에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2주나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급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가 응급이 뭔지를 아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의료소송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수가 있고 형사소송,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죄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의료법 위반의 형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행정법,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되는 소송이 3개가 반드시 같이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이어지면 2개, 3개의 나머지 절차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연이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착각을 하셔서 민사가 됐으니까 나 이제 형사는 없겠지. 오산이에요. 최근에 그런 구속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사가 되고 있으면 자기는 소송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형사의 대응이 불충분했던 거죠. 분리돼서 3가지 절차가 따로 돌아간다는 면을 꼭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럼 응급인 경우에 우리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메일로 민원을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메일로 응급을 해결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떻게 로펌고우랑 이걸 응급을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응급일 경우에는 일단 대전협으로 연락이 오시면은 저랑 일단 24시간 이내는 컨택이 돼야지 되겠죠. 그때 바로 전화를 받는 것보다 일단은 사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실의 개요, 어떤 사건인지 이 정도 기본적인 정보하고 연락처를 적은 정보를 보내주시고 대전협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2가지 형태, 일단 말로 상담을 해야지 되거든요. 보고했는데 대면 상담이 가능하시면 저희 서울 광진구 성수 사거리에 있는 로펌고를 직접 약속을 잡아가지고 미팅 약속을 잡아서 대면 상담을 해드리거나 혹은 전화 통화 약속 시간을 잡아가지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코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코치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저희가 대한전공의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걸 어떤 질문 리스트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방금 드린 응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아,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리스트에다 먼저 체크를 해서 보내주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응급인 경우에도 가능하시면 체크를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다음 동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응급인 경우와 응급이 아닌 경우에 처리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처리 절차는 차이가 없고요. 어차피 병원도 똑같잖아요. 네. 응급이고 비응급이고의 차이는 얼마나 빨리 치료하는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응급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가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거나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상담을 해드리는 게 응급으로 받고 있고요. 네. 응급이 아닐 경우에는 48시간, 뭐 어쩔 수 없으면 72시간 네. 내에 상담을 해드리는 거를 지금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할 때도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고 직접 와서 대면으로 예. 방문해서 상담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대면 상담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파악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인식시키기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교환은 솔직히 전화나 대면 상담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물론 대면으로 오실 때 자료를 갖고 오면 정보는 훨씬 많겠죠. 네. 하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인식하고 상대편한테 인식시키기에는 대면 상담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분들이 너무 바쁜 건 알지만 뭐 오프 때라든지 맞춰가지고서는 웬만하면 대면으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질문 리스트라는 게 우리 처리하는 절차에 있는데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에 질문 리스트가 어떤 건지를 들여다보는 게 더 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 질문 리스트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그 다음 질문 리스트도 꼭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대전협 홈페이지나 영상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힘들어하시는 동료 전공의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법무팀에만 의지하여 불안해할 필요 없이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막막하고 힘든 시간, 대전협과 로펌 고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